가장 큰 것들은 이제 우리 집에 모든 메뉴가 다 있습니다. 순댓국집에서 김치찌개, 쭈꾸미, 낙지까지 만약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집 가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혼란이 오게 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외식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신창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팁을 알려주실 건가요? 외식 창업을 하실 때 다들 많이들 잊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뉴 구성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메뉴 구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소비자들은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잘하고 하나를 먹어도 괜찮은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갔을 때 가장 즐겁고 가성비 좋다, 가심비 좋다 하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문점화시키고 그리고 그 메뉴들을 고객이 선택을 하되 대신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이 메뉴 구성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식 창업자들이 메뉴 구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뭔가요? 가장 큰 것들은 이제 우리 집에 모든 메뉴가 다 있습니다. 순댓국집에서 김치찌개, 쭈꾸미, 낙지까지 만약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집 가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게끔 이 집의 메뉴는 어떠한 것들이 정확히 전문성이 있고 어떤 것들을 잘한다 하는 그런 내리에 박힐 수 있는 스타 메뉴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뉴판을 봤을 때 이 집에 대한 메뉴판을 보고서 이 집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닭발집을 할 때 메뉴판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17,000원 정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팔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렁이 무침이라고 하는. 근데 이 메뉴판 전체에서 가장 크게 보이고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우렁이 무침이죠. 근데 저희 매장에서는 우렁이 무침을 사람들은 돈 주고 시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안주로 우렁이 무침을 내드리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15,000원짜리, 17,000원짜리 제 메인 메뉴를 팔면서 20,000원짜리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것들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메뉴판에 가장 크게 서비스 주는 품목의 가치들, 우렁이 무침이 20,000원입니다라는 것들을 값어치들을 고객들한테 전달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메뉴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짜는 것들이 메뉴 구성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매출과 그다음 매장 효율성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메뉴 구성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문점이 되라. 김치찌개 전문점 아니면 보쌈 전문점, 내가 팔고자 하는 그리고 고객에게 가장 보이고자 하는 그 메뉴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집은 어떤 것들이 주공이고 어떤 것들이 메뉴에 대한 주력 상품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 메뉴들은 그 메인 메뉴 전문점들을 사이드 메뉴로서 보완하는 부분으로 구성을 짜시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선택권은 주되 주도권은 잡아라. 자, 메뉴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들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은 고객한테 넘어가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쭈꾸미 볶음의 경우 단품 메뉴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메뉴들을 구성으로 세트 메뉴를 만들었을 때 13,000원, 인당이 13,000원의 가격에 모든 단품의 사이드 메뉴까지 같이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대한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하겠죠. 2인이서 세트 메뉴를 먹으면 우리가 약 한 10,000원 정도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구성을 그 메뉴들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가게 들어오면 단품이 아니라 세트로서의 구성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오는 고객이 90%가 같은 메뉴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주방이나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전개해라. 요즘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허용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브랜드를 알리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홍보를 하되 대신 매장에서도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들도 관심 있게끔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배달 중심 매장이나 키오스크
매물마다 메뉴 구성을 좀 다르게 해야 할까요? 자, 키오스크를 보고 하는 것들은 이미지로서 다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요소는 메뉴 촬영에 대한 부분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짧은 시간 동안 가독성 있게끔 짧은데 이 맛이 어떤 것들이고 이것들을 선택받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것들, 실제로는 우리가 키워드처럼 만들어진 요 메뉴는 왜 먹고 요거는 사진 찍기 좋고 요거는 맛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짧고 굵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메뉴 구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메뉴 구성에 대한 것들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고 고객들한테 알리는 것들이 아니라 매출에 대한 나의 설계, 그리고 내가 운영하면서의 운영의 묘미들을 가질 수 있는 굉장한 전략 도구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티끌모아 유니콘의 신창식이었습니다.